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유포됐을 때에는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치마 입은 모습을 누군가에게 촬영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보통 몰래카메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몰카 촬영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촬영된 영상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피해자에게까지 전송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촬영죄, 그 다음에 비동의 유포죄, 그래서 두 개의 범죄 행위가 성립을 하고 그 두 개의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특정 신체 부위의 내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보이는 치마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냥 길 걸어가다가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게 무슨 성폭력 범죄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판례 중에서는 전체 모습이 보이는 사진을 찍었을 때에는 그게 초상권 침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카메라 이용 촬영죄, 즉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례들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레깅스 판결이라 그래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전신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라고 했었거든요. 레깅스가 일상복이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쾌감은 느꼈는지 몰라도 그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는 없어서 무죄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신을 찍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촬영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몰래 촬영됐을 때 피해자들이 반드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했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가 아닌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촬영된 당시 상황, 그리고 촬영된 부위가 특정 부위가 더 확대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해자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상대방의 모습을 봤을 때 내 눈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볼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촬영할 자유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순간적인 걸로 종료될 수 있지만 그걸 촬영을 하는 순간에는 전파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서는 저의 뒷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대학 동창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뒷모습을 통해서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몇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공공의 이런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이게 피해자 사진이구나 라는 걸 알고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락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촬영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고 처벌할 수가 있죠.